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나이가 들고 가진 돈이 없으니까 난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든다는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동시에 돈 없으면 거지다 거지.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할 때는 경제적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은 거지가 된 거다. 거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판 거지라는 말을 하고 까르르 웃고 인생이 고달프고 서글프다라고 한숨을 몰아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65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계신 사모님께서 워낙에 바깥에 가서 일 안 하신다고 잔소리를 해서 또 70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했지만 70이 넘으니까 경비원 또 나이가 많다고 안 쓴다고 그래요. 뾰족한 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 집에 놀아야죠. 매일같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같이 부부싸움만 자꾸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먹고 산다고 바빴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또 자식들이 집 산다고 손을 내미네요. 그래서 좀 보태주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그런 말은 남의 집 얘기인 줄 알았대요.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답니다. 수입이라고는 달랑 노인연금밖에 없는데 요즘 자식들 부모 생활비 주나요? 받아갈 때는 온갖 아양들 총동원 하다가도 받았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얘기하니까 노인연금도 나오고 나이 들어서 돈 쓸 데도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더랍니다. 부모 스스로 자식들에게 가진 재산 다 줬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 노후 생활은 말로도 표현 못할 만큼 비참하게 살아야죠. 우리나라 노인 부부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또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밥만 먹고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정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탁 위에 약봉지는 계속 늘어나고요. 노인연금 대부분은 병원비도 모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죠? 천년만년 젊을 줄 알았죠. 그래서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대가라 생각하고 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친척 중에 결혼할 때부터 세대 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절약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병원 청소, 시장에 가서 노점의 양말 장사까지 정말 억척같이 살더라고요. 조카들이 과자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누룽지 만들어서 거기다 설탕을 솔솔솔 뿌려주고 식당에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남은 음식 사가지고 와서 식구들을 먹이고 했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수십 년을 살아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질부는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만은 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태가 안 나서 좋은 것 안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구제 옷집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니십니다. 70이 되도록 여행은 물론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돈만 통장에 모아두었죠.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통장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행복인 이 사람은 자식도 남편도 돈 앞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딸은 25살의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은 유흥업소로 배회하는 망나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남긴 말은 엄마 나 정말 외로웠어요. 엄마 제발 이제 돈만 보지 말고 엄마도 거울을 한번 보고 살면 안 됩니까?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더 이상 나처럼 아빠랑 오빠도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겼대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거지지요.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지가 따로 있나요? 이게 바로 거지 같은 인생이죠. 나이가 들면 작은 평수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 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노후 준비도 못했으니까 달랑 집 한 채 있으니까 이걸 처분하고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최소한 생활비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끼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 조회를 단체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적지 않는 연금을 불입했으니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이고 이것밖에 안 돼?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고정지출은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현실이 힘들어요. 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서 수입은 반토막이 났지요. 무리해서 집 크기 넓혀서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어릴 적 친정엄마는 봄이면 산나물을 캐러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니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산나물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욕심을 부리면서 일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밤새 다듬고 삶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대보름이나 명절 때 장날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킨 대단한 엄마였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는 돈이었지만 돈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돈을 절대 한꺼번에 모아두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도 넣고 장롱 위에도 넣고 보따리 속에도 넣고 장독과 빈단지에도 넣고 양말 속에도 넣고 이렇게 분리해 두었거든요. 돈을 한 곳에 두면 돈이 많아 보여서 잃어버릴까 봐 겁도 나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너도 어른이 되면 돈은 나누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첩첩산중에 있는 탓으로 주변에는 은행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탓으로 온 집안을 통장으로 만들어 두고 여러 곳으로 분산을 해서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당 뒤주에 있는 가마니 속에는 작은 돈을 놓을 때마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늙으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살 수 있는 종잣돈이라고 했거든요. 작게나마 엄마 방식대로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자식 학비며 또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꺼집어내서 서는 관계로 채워지는 날보다 비어있을 때가 더 많은 노후 자금 가만이었지만요. 이것 봐라. 돈은 모아두면 자꾸 쓸 일이 생긴다. 돈에도 눈이 있단다. 그리고 돈은 써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약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엄청난 물가에 손이 오그라들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먹어야 됩니다. 물가 비싸다고 먹을 것 줄이고 전기세, 가스비 비싸다고 춥고 덥고 참으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초음파했는데 병원비가 28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은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정말 많고 그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건강할 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한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왜 저 노래를 부르실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을 잃기 전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놀고 여행도 많이 다니라는 것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골다공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땐 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세 노세 젊었어 놀아. 이 노래를 다음에 가지 뭐 하고 미루고 살 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 수 있는 시기도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요. 돈도 벌었으면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아프지 말아야죠. 나이가 들면서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이 의료비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어디까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지 저에게 주입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시큰둥하게 듣기만 해요.
이분은 상가 건물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지금 현업에서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달기사에게 배달도 안 시키고 자신이 직접 배달을 합니다. 배달료만큼 더 많은 수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눈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붕대를 칭칭 감고 배달하는 것을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배달기사를 써야지 왜 직접 배달을 하느냐고 했더니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있는 재산만 내도 차고 넘치는데 정말 미쳤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런 아픈 다리 끌고 배달하고 다닌다고요? 사장님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사장님 입고 계신 옷 한번 보세요. 지금 지하활용에 가도 그런 옷 없다고요. 목도리 한번 보세요. 기름때가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 물려주려고 일을 한다고요? 이거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자식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느냐고요. 이 동네 사람들 사장님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지도 저런 거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 없는 거지도 많지만 돈 많은 거지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난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다 말해주는 자식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큰 줄 압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해주면서 산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돈 노래 부르고 살아도 돈 관리 못하면 늙어서 거지 됩니다. 풍요롭지 못해도 약간의 여유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적극적인 우리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